자, 안녕하세요. SPC 공부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멀티베리에이트 SPC, 다변량 SPC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Univariate SPC를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 하나를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했던 건데, 이제는 여러 개의 변수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observation을 설명하는 그런 값들이 되고요. 자, 그 하나의 observation이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거냐. 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멀티베리에이트 SPC에는 멀티베리에이트 슈왈츠 차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슈왈츠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뭐 엑스바 차트, R 차트 뭐 이런 공부를 할 때 반영했던 그 월터 슈왈츠라고 하는 그 컨트롤 차트를 제일 처음에 고안한 학자의 그 철학을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인 쉬프트가 아주 조금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쿠스톰 차트와 EWMA 차트도 다 멀티베리에이트 버전의 그런 차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4개의 동영상으로 쪼개서 멀티베리에이트 슈왈츠 차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멀티베리에이트 컨트롤 차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거고요. 이게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를 직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베리에이트 슈왈츠 차트를 설명하려면 이제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전부 다 유니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변수 하나가 정규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따른다 그런 거였는데, 자, 이것의 멀티베리에이트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뭐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좀 성질들이 있어서요. 좀 이론적인 통계학이 아주 이론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여러분이 생소하더라도 이제 실질적인 컨트롤 차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 지식이 있었느냐를 자, 다음과 같은 시리즈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멀티베리에이트 슈왈츠 차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이제 설명할 텐데, 어떤 다양한 경우에 이렇게 컨트롤 차트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컨트롤 차트에서 어떤 아웃 오브 컨트롤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멀티베리에이트 슈왈츠 차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인 컨트롤 프로세스에서의 데이터가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현실에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non normal distribution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무슨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컨트롤 차트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T-스퀘어 컨트롤 차트라는 것을 이제 위에서 배우는데, 위에 있는 내용을 배우면 이제 T-스퀘어 컨트롤 차트가 뭔지 알게 되는데요. 핵심은 넌 너말일 때도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이런 내용을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할 텐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 멀티베리에이트 컨트롤 차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은요, 이 우리 몽고메리라는 학자가 적었던 그 책, 우리 텍스트북에 챕터 11에 멀티베리에이트 SPC에 대한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페이휴와 큐라고 하는 학자가 쓴 텍스트북이 있어요. 좀 더 이론적으로, 좀 이게 수리적인 설명을 좀 더 보강해서 쓴 책이 있는데, 자, 그 책은 챕터 7에 Multivariate Statistical Process Control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제목은 Introduction to Statistical Process Control. 그래서 이 Q라는 이름만 쳐도 아마 그 책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건데요. 자, 이게 참고사항이고요. 레퍼런스 나중에 이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먼저 멀티베리에이트 컨트롤 차트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제 유니베리에이트 컨트롤 차트를 배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observation이 어느 하나의 변수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의 변수를 이제 측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X바 차트도 만들고 뭐 R 차트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유니베리에이트 컨트롤 차트에서 그 어느 변수, 예를 들어서 X를 이제 측정하려고 그러면
뭔가 측정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센서라고 한번 불러보죠. 어떤 센서, 1번 센서에서 그 측정 X값을 측정했다.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유니베레이트 컨트롤 차트로 이렇게 컨트롤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제품은 또 다른 품질 특성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센서 2를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실 여러 개의 품질 특성치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 개의 컨트롤 차트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접근이 이제 뭐 유니베레이트 컨트롤 차트의 접근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뭔가 out of 컨트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슈를 좀 이따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 멀티베리 컨트롤 차트라는 것은 이런 P개의 어떤 그 변수들을, 즉 센서에서 측정한 변수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던 것을 하나의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컨트롤 차트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뭔가 유니베레이트 컨트롤 차트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찾아낼 수 없었던 어떤 아웃 오브 컨트롤의 어떤 그런 observation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고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됐다고 하는 알람을 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합칠 거냐라는 이슈인데, 사실은 이 센서 1에서부터 센서 P까지가 측정하는 이러한 변수들은 서로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커지고 어떤 것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커질 때 다른 값은 작아지고,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멀티베리에이트 컨트롤 차트를 만들어야 되냐, 유니베리에이트 차트를 그냥 여러 개 사용하면 안 되냐라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observation이 있는데 거기에 품질 특성치가 두 개다.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축이 X1 축이라 그러고요, 이쪽 축이 X2 축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이 둘 다 괜찮아야 인 컨트롤이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 이상하면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observation을, 이 점을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점을 찍어봤더니 이렇더라.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기존의 것들과, 즉 다른 observation들과 뭔가 좀 독특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관심인데, 만약에 이것을 X1을 가지고 내가 유니베리에이트 컨트롤 차트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컨트롤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점 하나하나의 X1 값들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점 하나하나의 X1 값들만. 그러니까 대부분 뭐 여기서부터 요까지 변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UCL과 LCL이 지금 이거는 이제 X바 차트를 그린 건데요. UCL과 LCL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전부 다 인 컨트롤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번엔 X2만 가지고 컨트롤 차트를 만든다. 그러니까 요쪽 축이 이제 X2 축이 되는 거고요. UCL과 LCL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점들이 다 X2, 즉 요점의 X2 값, 요점의 X2 값, 요점의 X2 값, 요점의 X2 값, 이런 걸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인 컨트롤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게, 여기 이 점들 observation 여러 개 찍어 놓은 것 중에 총 16개를 좀 찍어 놨는데, 요 점을 한번 보세요. 요 점. 즉, 점을 한번 보면, 요 점을 보면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애들은 요 타원형 안에, 요 일립스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얘는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좀 성질이 다른 것 같다라는 거지. 즉 얘가 아웃 오브 컨트롤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유니베리 컨트롤 차트를 두 개 써가지고는 찾아낼 수가 없다. 자, 이런 얘기예요. 즉 다른 인 컨트롤
프로세스에서 나온, 즉 인 컨트롤 프로세스에서 나온 다른 옵저베이션들과 뭔가 좀 다르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구나. 자, 그 얘기를 밑에 적은 겁니다. Suppose that the bearing, 자, 제품이 베어링인가 보네요. has both the inner diameter x1 and the outer diameter x2. 자, 변수가 두 개다. That together determine the usefulness of the part. 이 제품이 괜찮으려면 x1, x2가 다 괜찮아야 한다. The process is considered to be in control if we apply individual x-bar chart. x-bar 차트를 각각 개별적으로 하면 to each of the two variables separately. 이렇게 각자 따로 separately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다 괜찮아 보인다. in control처럼 보이죠? But 그러나 if we consider the two variables simultaneously 동시에 보면 the unusual behavior of the point. 저 아까 왼쪽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점을 말하는 겁니다. It's fairly obvious. unusual한 behavior가 아주 분명하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방금 이제 멀티베리 컨트롤 차트를 왜 그려야 하느냐. 자, 이게 이제 무엇을 하자는 거고, 왜 이게 필요한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멀티베리 컨트롤 차트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자, 거기에 이제 기반이 깔려 있는 확률 분포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멀티베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멀티베리 데이터라는 것은 하나의 옵저베이션이, 제가 이거 샘플이라 불러도 되고 아이템이라 불러도 되는데, 저기 옵저베이션이 이제까지는 우리가 유니베리 컨트롤 차트에서는 요만큼이 데이터셋이었어요. 즉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은 변수가 P개가 있네요. 즉 이 옵저베이션은요, 여기서 요까지 값을 다 가지고 있어야 이 옵저베이션이 하나가 describe가 되는 거야. 설명이 된다는 거지. 자, 요런 데이터가 이제 멀티베리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variable, 여기서 말하는 variable이,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quality characteristic인데, 이 observation 혹은 이 샘플의 특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것은 뭐 온도, temperature가 될 수도 있고, 폭이 될 수도 있고, length, 길이, age, 뭐 gender, 사람으로 따지면 나이, 성별, 이런 게 다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니베리 컨트롤 차트는, 유니베리 데이터는 이 variable의 숫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멀티베리 데이터는 variable의 숫자가 두 개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멀티베리 데이터를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컨트롤 차트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변수가 하나짜리였는데, 이제는 P개의 변수가 모여서 하나의 observation을 표현한다. 그래서 그 observation을 이 X라고 하는, 이게 굵은색으로 적었는 게 이제부터는 벡터입니다. 벡터. 자, 제가 지금 벡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리니어 알지브라 라는 공부, 이게 이제 선형대수학이라는 공부인데, 이 공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벡터와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도 이것을 벡터라고 부르고요. 얘는 이제 행렬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벡터는 여러 가지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 이제 x1부터 xp까지 p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 프라임이라고 점 찍어 놓은 것은 사실은 보다 정확하게 쓰면 이게 t자를 써야 돼요. 자, 이 t자는 transpose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transpose. 자, transpose라는 게 뭐냐면, 제가 한마디로 여기 지금 옆으로 적어놓고 트랜스포즈 했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이 x라고 하는 벡터는, 제가 이게 굵게 적을 수 없으니까 언더바를 쓸게요. 자, 이것이 벡터인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x1, x2, xp. 자, 요런 것이 이제 칼럼 벡터라고 부르죠. 칼럼 벡터. 즉 세로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칼럼 벡터인데,
이렇게 쓰면은 이제 아래 위로 폭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이게 x1 xp를 트랜스포즈 시키겠다는 거나 같은 겁니다. 트랜스포즈는 행과 열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면 이 x라는 벡터가 예를 들어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p개의 변수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x1이 예를 들어서 키다. 그러면 178cm. x2는 몸무게다. 예를 들어서 뭐 80kg. xp는 IQ다. 그럼 115 이런 IQ를 가진다.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표현했던 건 제가 하이트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웨이트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IQ를 얘기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observation을 표현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벡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길동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또 변사또라는 사람도 있고, 뭐, 홍길동, 갑돌이라는 친구도 뭔가 이렇게 값이 있을 거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어떤 값이 궁금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mean 벡터라고 하는 거죠. 즉 x라는 벡터의 mean 값이다. 그래서 mu sub x라고 적었고요. 자, 이것도 이제 벡터입니다. 이것은 이제 각각의 평균 값들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걸 mean 벡터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 mean의 값도 개념도 중요하지만 분산의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분산. 그때 이제 우리가 코베리언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원래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으면 자, 여기에는 자, 뮤 값도 있고 시그마 스퀘어 값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x1하고 x2가 두 개가의 변수가 있을 때 코베리언스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적어야 되죠. 일종의 기대값 of x1 빼기 x1의 평균, 그 다음에 x2 빼기 x2의 평균. 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이게 코베리언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코베리언스 of x1 x1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기대값 of x1 빼기 mu sub 1의 2승의 기대값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뭐다? 이게 지금 variance죠. variance of x1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시그마 스퀘어라고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이니까 시그마 1 스퀘어라고 적읍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일반화 시키면 하여튼 코베리언스는 variance의 일반화된 표현이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요거를 시그마 1 1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1 2 x1과 x2니까 만약에 코베리언스 x2와 x3면 시그마 1 2 3 이렇게 적으면 될 거고, 코베리언스 x 뭐 1과 x1 하면은 시그마 1 1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코베리언스의 개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자, 이것들을 지금 P개의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P개의 변수가 있으면 이 코베리언스를 다 구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매트릭스의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여기 이제 이 X라는 벡터의 코베리언스라고 적어서, 자, 요렇게 좀 적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유니베리에이트일 때 적었던 것을 이제 멀티베리에이트로 적은 것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이게 뭐냐? 자, 이거는 사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코베리언스를 모든 그 변수들의 조합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시그마 1 1, 시그마 2 2, 시그마 p p. 여기는 시그마 1 2, 여기는 시그마 1 p. 여기는 시그마 p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몇 바이 몇 매트릭스예요? 이게
P by P 매트릭스구나. 행이 P개고 열이 P개야. 그지? 로우가 P개고 열도 칼럼도 P개가 있는 자 그런 매트릭스로 분산의 개념을 나타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니베리에이트 컨트롤 차트에서 배웠던 코릴레이션 있죠. 자, 코릴레이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코릴레이션은 전부 다 1이고 그 변수가 다른 것끼리는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다 계산이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일단 이제는 매트릭스, 즉 P by P 매트릭스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물론 이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코베런스에다가 각각의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공부하기 전에 유니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잠깐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고 가죠. The random variable x follows a normal distribution with the mean mu and the standard deviation sigma. 그때 PDF가 즉 요건데 이제 여기 여기 지금 이게 콜론을 찍고 여기 뮤하고 시그마 적었던 것은 이게 이제 파라메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는 건 이미 앞에서 우리 유니베리에이트 스태티스틱스 공부하면서 다 했습니다. 자, 요렇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지금 유니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변수가 하나만 있을 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가 이제 잘 안 보이는데 f of x라고 적는다면 여기는 이제 평균 뮤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종처럼 생겼습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유니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PDF는 점들의 모임 아닙니까? 이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한 특정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이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값을 가질 때 그때 f of x가 결정 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식을 보면 x가 주어져 가지고 이제 이 f of x가 결정 나는데 지금 제가 좀 눈여겨 보고자 하는 파트는 요 파트입니다. 여기 괄호 쳐놓고 이승 쳐놓은 요 파트. 그래서 요 파트를 좀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겠어요? x 빼기 뮤를 이제 2승을 취했으니까 두 번이 있는 거고 시그마의 2승인데 분모에 가 있으니까 시그마의 2승을 마이너스 1승 한 거나 같죠. 지금 제가 요러한 형태를 여러분이 좀 눈여겨 봤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요것과 비슷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보게 될 거니까. 자, 요거는 이제 다 유니베리에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뭐 평균, 분산, 요 평균 요런 게 들어갔습니다. 요 x도 유니베리에이트한 변수예요. 변수가 하나란 얘기지. 즉 이거는 뭐냐? 사실 이거는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요거의 이승인데 사실은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스탠다다이제이션 한 거죠. 스탠다다이제이션 했는데 그걸 왜 했냐면 자 x에서 뮤를 뺐으니까 x와 뮤의 차이가 측정이 됐을 거고 그런데 그걸 시그마로 나눴다는 얘기는 일종의 이것은 standardized distance from x to the mean mu 즉 x에서 뮤까지 벌어진 거리를 scaled by standardization 즉 시그마라는 것으로 재조정을 한 스케일링을 한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스탠다다이제이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x하고 뮤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통계적인 거리죠. 한마디로 이게 통계적인 개념을 사용한 디스턴스의 개념인데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즉 이것은 일종의 스탠다다이즈 디스턴스다. 어디서 어디까지? x에서 뮤까지. 근데 시그마로 스케일링을 했다. 근데 그것에 이제 이승이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승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자 그런 개념이구나. 즉 결국은 x에서 뮤까지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이 시그마라는 걸로 이게 스케일링을 한 값이다. 자 그것을 이승 취했다. 자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올게요. 그러면 이제 평균과 분산의 개념이 필요한데 일단 평균이 이제
하나의 스칼라 값이 아니고 벡터예요. 벡터. 미인 벡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노테이션이 복잡하니까 그냥 뮤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이거 지금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의 개념은 유니베리에이션일 때는 스칼라 값, 그냥 값 숫자가 하나인데 이제는 여러 개 있는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 이것도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 이제 간단한 요런 표기를 쓸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를 시그마라 부르죠. 요거의 대문자형이에요. 그래서 캐피탈 시그마라 부릅니다. 그리스 문자 시그마의 대문자형이다. 자, 캐피탈 시그마라고 부릅니다. 큰 대문자 시그마란 얘기예요. 자, 그때 이 PDF가 확률 분포가 PDF 값이 있을 텐데 PDF가 요렇게 생겼어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X가 없고 여기 X만 들어가면 X라는 벡터만 들어가면 값이 결정 나야 되는데 요 얘기나 요 EXP가 이제 익스포넨셜 펑션이죠. E에 요만큼 승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 X 들어있고 여기 X 들어있고 그 다음에 평균 여기 들어있고 분산은 여기 들어있어. 그죠? 그래서 이것은 유니베리에이트한 경우에 좀 더 일반화된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게 X가 이 X라는 벡터가 P 디멘전이니까 변수가 P개가 있으니까 저기 여기 지금 트랜스포즈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P에다가 1을 넣어 보세요. 이 P에다가 1을 다 집어 넣어 버리면 그러면 이 사실은 지금 여기 보이는 요 표현이 지금 요 매트릭스의 이 절대값 표현처럼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행렬에서 매트릭스 M의 디터미넌트라고 그러죠. determinant of 요 매트릭스. 이제 매트릭스를 이제 다 언더바로 표현하겠습니다. 벡터도 언더바, 매트릭스 언더바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어떤 상수 값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행렬의 이 요것의 이게 매트릭스인데 요것의 크기의 개념이야. 알고 보면. 그래서 어떤 숫자 하나로 표현된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사실은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너무 어려워 고민하지 마시고 하여튼 어떤 매트릭스가 있으면 숫자가 하나가 나올 수 있다. 디터미넌트의 값으로.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상수 값의 PDF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P가 1이면 요것도 결국은 시그마가 시그마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 시그마 스퀘어의 2분의 1씩이니까 시그마만 남을 거고 요것도 그냥 유니베리에이트 상수 뮤가 되는 거고 요 파트는 이게 이제 시그마 분의 1이 되는 거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서 봤던 유니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PDF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일반화된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쓰죠. 요 X라는 벡터가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그래서 멀티베리에이트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디멘전이 P다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P 디멘전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평균의 개념과 분산의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인 벡터와 코베넌스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P가 2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2가 돼도 여러분 한번 이게 유니베리에이트 형태로 한번 바꿔보세요. P가 2니까 자, 요 말이나 F 이 X 벡터인데 이 X 벡터가 X1, X2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X1과 X2의 어떤 함수니까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PDF에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자, 유니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X가 있을 때 PDF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고 싶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멀티베리에이트야. 자, P가 2일 때밖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P가 2면 이쪽에 이제 X1 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쪽에 X2 축이 있고 이 세로 축은 PDF F of X 벡터가 되는 거니까 이 세로 축이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차원 공간밖에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P가 2일 때밖에 그림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P가 3이건 P가 10이건 P가 100이 돼도 수학적으로는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P가 2일 때 한번 보죠. 그 앞에 보셨던 우리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PDF를 나중에 이제 막 x1, x2 값을 막 바꿔가면서 그 PDF 값을 계산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산처럼 생겼죠. 자, 이게 이제 만약에 위에서 쳐다본다면 위에서 쳐다본 그림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 선 그어 놓은 거는 높이가 같은 요 선을 이렇게 산둘레죠. 이걸 세 개를 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은 x1의 표준 편차가 1이고 x2의 표준 편차가 0.5네. 그러니까 x1이 좀 더 벌어진 게 x2 벌어진 거보다 좀 더 길죠. 그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이 0이래. 즉 상관관계가 없어. 코릴레이션이 0이니까 그냥 이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즉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기울어지지 않았다. 즉 요쪽에 축하고 요쪽에 축하고가 요 축은 x축하고 평행하고 요 축은 y축하고 평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요 선 그어 놓은 걸 우리가 이제 컨투어 플랫이라고 하죠. 이 그림이 컨투어 플랫이고 이 커브는 이제 컨투어 커브가 되는데, 그 말은 이 제가 요 좀 둘레라 그랬잖아요. 요 산 둘레라는 것은 저 제일 밑에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있는 요 둘레가 지금 제일 바깥쪽에 있는 요 선인데, 이거는 이제 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점들의 모임. 즉 이 점들의 모임인 거야. 이 점들은 어떤 특성이 있다? PDF가 다 똑같아. 즉 이 PDF가 똑같은 어느 특정한 값 C를 가질 때의 그림이야. 그럼 C가 변하면 C가 0.05일 때, 제일 낮을 때가 제일 밑바닥이고, 조금 더 클 때는 요 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좀 더 크면 좀 더 높은 곳에 이렇게 들어와 있겠죠. 자, 이제 그림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요렇게 생긴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자, 비슷한 건데, x1의 표준 편차, x2의 표준 편차는 위에와 동일한데, 코릴레이션이 이게는 0.8이야. 코릴레이션이 0.8이라는 얘기는 x1하고 x2가 x1이 커지면 x2도 커지는 뭐 이런 점들이란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컨투어 플러스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x1이 커지면 x2가 커진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즉 요 축하고 요 축하고 평행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축하고 요 축하고 평행하지 않아. 즉 기울어졌다는 얘기지. 즉 점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렇게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된 거고요. 이것을 입체적으로 그리면 자 요렇게 이렇게 좀 납작한 산의 모양을 띠겠구나. 자, 이런 것이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 3차원으로 보면 이런데,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요쪽에서 쳐다본다, 이쪽에서 쳐다본다, 이쪽에서 쳐다본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아무 곳에서나 요러한 단면을 딱 자르잖아요. 이렇게 단면을 자르면 이 산의 모양이 이렇게 단면처럼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즉 이쪽으로 봐도 정규분포예요. 즉 이쪽으로 봐도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이쪽으로 봐도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실질적으로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PDF가 여기 산의 모양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봐도 그냥 확률분포를 보면은 이게 벨 쉐입, 즉 종처럼 생긴 PDF를 가진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적었는데요. 자, 랜덤 벡터 x가 이게 p 디멘전이고, 자, 그때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 요렇게 적어도 됩니다.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p 디멘전이고요. 그 파라메타는 민 벡터와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될 거고, 민 벡터는 요런 벡터일 거고,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p by p 매트릭스일 겁니다.
그때 PDF가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F라고 적으면 더 좋겠어요. F가 자 요렇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서로 x1과 x2가 이게 뭐 x1이고 이제 이게 x2면 상관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등고선을 그렸을 때 서클 즉 원의 모양을 띌 거고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되고 양의 상관관계인데 그 상관관계가 아주 강하면 더 이제 뾰족한 납작하게 홀쭉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 왼쪽은 입체적으로 그린 거고요. 자, 이게 동그랗게 생긴 걸 우리가 서클이라 그러고 이 타원형 즉 타원형을 일립스라 그러죠. 정확하게는 타원이 일립스고 그냥 원은 서클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어떨 때는 서클이고 어떨 때는 타원이냐? 자, 과연 서클이냐 타원이냐를 결정하는 이 수학식에서 무엇이 그것을 딱 결정하는가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제 그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PDF죠. 자, 여기서 제가 요 파트에 좀 집중을 하려 그래요. 왜냐하면 X가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건 요거밖에 없거든 지금, 그지? 자, 그래서 요거를 집중을 한번 해보고 한번 파헤쳐 봅시다. 자, 이걸 좀 더 일반화시켜 적으면 요거는 X 빼기 뮤의 트랜스포즈 대신에 뮤 대신에 그냥 Y라고 적읍시다. 일반화시켜서 X 빼기 Y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캐피탈 시그마 인버스. 자, 인버스라는 얘기는 역행렬이라는 얘기죠. 인버스. 행렬의 역행렬이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이게 이제 요 값이 c의 이승이 된다면 여기 요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어떤 상수 값을 가진다라고 적어봤어. 자, 여기서 이 x가 만약에 p가 2다. p가 2일 때 x도 x1, x2 두 개 가지고 y도 y1, y2 두 개 가지고 그 다음에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것의 역행렬을 또 구했을 때 요렇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요 안에 이제 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자, 이렇게 이게 막 집어넣으면 이 위에 있는 수학식이 요렇게 쭉 풀어질 거라고. 요게 이제 c 스퀘어다. 자, 요렇게 풀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it can be considered as a squared Mahalanobis distance between a certain point x and a fixed point y. 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네요. 아까 우리 그 유니베레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제가 x 빼기 뮤 이거 하고 시그마의 2승을 마이너스 1승 한 거 곱하기 x 빼기 뮤. 사실은 이제 이게 이 얘기가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의 전체 2승이란 얘기인데 이게 뭐라 그랬죠? Squared term of standardized distance between x and mu by scaling by 시그마. 즉 시그마에 의해서 이제 이게 스케일링이 된 x와 뮤와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걸 이승을 취한 거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이제는 우리는 이 x가 벡터고 뮤도 벡터고 이 시그마가 매트릭스가 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거리의 개념이야. 즉 x라는 벡터와 y라는 벡터가 자, 지금 요 식하고 요 좀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비슷하죠. 즉 x라는 벡터와 y라는 벡터 사이에 일종의 통계적인 개념을 이용한 거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statistical distance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러한 개념을 얘기했던 학자가 있어. 인도의 수학자였던 마하라노비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마하라노비스. 그래서 요 거리를 마하라노비스 디스턴스라 불러. 그것의 스퀘어드 텀이다. 즉 정확하게 이 마하라노비스 디스턴스는 루트 씌워가지고 x라는 벡터 빼기 뮤라는 벡터 트랜스포즈 그 코베리언스의 마이너스 역행렬 곱하기 자 요거 다 벡터입니다.
x 벡터 마이너스 뮤 벡터. 요게 정확하게 마라노프 디스턴스예요. 그게 이승한 형태다. 자, 이렇게 지금 적어놨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y를 0을 집어넣으면 자, 이 위에 있던 자, 요 수식이 요 좀 간단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수학식이 자, x1의 이승이 있고 x1 곱하기 x2가 있고 x2의 이승이 있고 나머지 다 상수예요. 상수. 이 수학식은 타원을 나타내는 아주 제너럴한 형태의 수학식입니다. 타원. 그러니까 어떨 땐 타원이고 좀 더 어떤 그러니까 타원형이라는 것은 원형의 일반화된 모습이죠. 원이라는 것은 타원의 아주 스페시픽한 경우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 수학식이 지금 타원의 수학식인데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아까 타원의 수학식 이거 적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였다. 즉 요 지금 코베런스가 0이죠. 그러니까 역행렬을 구해도 이거는 같거든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나 역행렬이나 같을 수밖에 없죠. 자, 이때는 지금 지금 요 값이 그죠? 요 값이 S11의 마이너스 1승을 말하는 거고 요 값이 S12의 마이너스 1승 말하는 거고 요 값이 S22의 마이너스 1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거든. 즉 y를 아까 요 원점이라고 뒀으니까 즉 원점에서 같은 거리를 가지는 점들의 집합이야. 이런 점들이 되게 많아 지금. 자, 이런 점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점들의 집합이 바로 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모아놓으니까 원이 된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코베런스는 0이야. 즉 x가 커진다고 y가 커지고 뭐 x1이 커진다고 x2가 커지고 이런 건 없어. 근데 이제 분산이 x1의 분산이 좀 크고 x2의 분산이 작아. 그러면 수학식이 이렇게 되면서 이 그림이 이렇게 돼. x1이 흩어짐의 분산이 크고요. x2의 분산은 좀 작습니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요런 타원형이 된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 타원형이에요. 일립스라는 얘기지. 자, 앞에 방금 보셨던 마지막 그림을 똑같이 이렇게 그려봤는데 지금 이걸 왜 또 그렸냐면은 요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자, 분산은 똑같아. 이렇게 4, 1, 4, 1. 근데 코베런스가 0이었는데 이번에는 코베런스가 루트 2. 자, 0이 아니야. 그러면 x1, x2가 뭔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수학식이 이렇게 되고 그 그림은 요런 타원형이 된다는 거죠. 요런 타원형. 즉 x1과 x2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x1이 커지면 x2가 커지는 관계에 있으니까 지금 요런 점들이 지금 그렇죠. 요런 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1이니까 그렇지. 이걸 자꾸 이제 좀 바꾸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왜 타원형이 만들어지느냐. 그 수학식과 타원형과의 관계가 뭐냐. 자,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밝혀서 한번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자, 오늘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그 정의에 대해서 좀 보고요. 그림 PDF에 생긴 모양이 어떤지를 자, 이게 P가 2일 때, 즉 디멘전이 2일 때 한번 그려봤습니다. 하지만 P가 3, 4, 5, 10 뭐 P가 아무리 커져도 수학적으로는 PDF의 수학식은 그대로 똑같고요. 다만 그 PDF에 생긴 모양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멀티베리에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